여의주를 품은 잉어. 옛날 나주의 한 마을에 근심 없기로 소문난 정노인이 살았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아무 근심 없는 정노인을 부러워했지. 이 소식은 강 건너 마을 원님에게까지 알려졌어. 나란 일과 마을을 돌보느라 바쁜 원님은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지. 어찌 평민 주제에 아무 근심이 없단 말이냐? 내 그 노인을 만나봐야겠구나. 질투가 난 원님은 정노인을 불러들였어. 원님께서 무슨 일로? 원님의 부름에 놀란 정노인은 한 걸음에 관아로 달려갔는데 원님은 정노인에게 아끼고 아끼던 여의주를 건네며 말했어. 그대가 기특하여 여의주를 주는 것이니 잘 보관하였다가 내가 보고 싶다고 할 때 가지고 오라. 아니, 이 귀한 것을 감사합니다, 원님. 여의주를 받고 신이 난 정노인이 떠나자 원님은 사공에게 몰래 정노인이 여의주를 강에 빠뜨리도록 일을 꾸몄지. 아무것도 모르는 정노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탔는데 사공이 원님에게 선물로 받은 여의주를 구경시켜달라고 했어. 정노인, 원님에게 받은 여의주 좀 구경시켜 주시오. 아무 생각 없던 정노인은 여의주를 꺼내 사공에게 보여주는데 갑자기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 아이쿠야! 풍덩! 소리와 함께 정노인은 원님에게 받은 여의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지. 아이고, 내 여의주 살려! 아유, 원님이 여의주를 보자고 하시면 어쩌라! 여의주를 강에 빠뜨린 정노인은 근심 걱정으로 몸져 눕고 말았어. 한편 정노인이 여의주를 강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원님은 흐뭇해하더니 정노인에게 한 달 후에 여의주를 가지고 오라고 전했어. 정노인은 전가를 받자마자 곡기까지 끊어버렸지. 이를 본 착한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걱정되어 몸에 좋다는 잉어 한 마리를 밥상에 올려주었어. 아버님, 진지 잡수세요. 정노인이 밥상에 앉아 잉어의 배를 가르자 어찌된 일인지 잉어의 뱃속에서 자신이 물속에 빠뜨렸던 여의주가 나온 거야. 정노인은 놀라 기뻐하며 원님을 찾아가 여의주를 내놓자 원님은 깜짝 놀라며 자네, 어떻게 여의주를? 말을 잇지 못하는 원님에게 정노인은 여의주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여의주를 찾은 정노인의 이야기에 감복한 원님은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어. 과연 당신은 하늘이 낸 분이오. 원님은 자기가 꾸몄던 사실을 고백하고 정노인에게 큰 상을 내렸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정노인은 잉어를 잡았다는 광탄 강가에 글방을 세우고 그 이름을 며느리의 이름을 따서 영산서원이라고 했대. 이후로 사람들은 이 강을 영산강이라고 부르게 되었대. 직원을 잘 대접하여 금시발복 명당을 얻은 정승골 구씨. 나그네를 도와 부자가 된 정승골 구씨 이야기. 옛날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좋은 구씨 부부가 살았어. 여보, 오늘은 밥을 몇 숟가락 먹을 수 있을까? 물을 넣고 끓이면 몇 그릇은 먹을 수 있지요.
부부는 먹을 것이 부족했지만 조금이라도 아껴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했어. 때문에 배는 고파도 웃음이 늘 넘쳤지.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던 밤이었어. 누군가 구신의 집 문을 두드렸어. 누구시오? 그런데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는 거야.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부부는 잔뜩 겁을 먹었지. 우리 집엔 훔쳐갈 것이 없으니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돌아가시오. 구씨는 문 밖을 향해 소리쳤어. 그러자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러니 하루만 채워줄 수 있겠어? 부부는 그 말에 잠시 고민을 했지만 정말 비가 점점 더 많이 내리고 있었어. 걱정이 된 부부는 문을 열어주기로 했어. 결국 구씨가 겁을 먹은 아내를 대신해 용기를 내기로 했지. 구씨는 천천히 다가가 문을 열었어. 그러자 문 밖에 글쎄 비에 잔뜩 젖은 나그네가 금방 쓰러질 것 같이 서 있는 거야.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이오? 어서 들어오시오. 부부는 놀라 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지. 하지만 내 옷이 너무 젖어 방이 엉망이 될 수 있는데 괜찮겠소? 이 동네의 집을 다 다녔지만 옷차림도 그렇고 돈도 한 푼 없어 받아주는 집이 없었소. 괜찮소. 집이 누추하지만 그대만 괜찮다면 편히 주무시고 가시오. 부부는 나그네를 위해 차가웠던 방에 불을 떼고 아껴뒀던 밥을 가득 담아주었어.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드시오. 정말 고맙소. 나그네는 마음 좋은 구씨 부부 덕분에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잠들 수 있었어. 다음 날 비가 그치고 해가 떴지만 부부는 아침부터 또 밥을 가득하여 나그네 앞으로 내려놓았지. 나그네 양반, 한술 뜨시오. 본인들은 물을 잔뜩 부어 끓인 죽을 먹으면서 말이야. 그런데 어쩐지 다 먹고 저녁이 되어서도 나그네는 갈 생각이 없어 보였지. 그러자 부부는 또 밥을 한가득하여 밥상에 올렸어. 나그네는 또 한 그릇을 다 비우더니 이야기했지. 비를 많이 맞아서 그런가 몸이 좋지 않으니 하루 더 있어도 되겠소? 부부는 나그네를 아무리 살펴봐도 아픈 곳이 없어 보였어. 그래도 가다가 힘들까봐 걱정이었지. 가다가 아프면 큰일이니 아예 며칠 더 푹 쉬다 가시오. 고맙소. 그런데 이 나그네가 무슨 생각인지 정말 며칠 내내 집에서 머물며 밥을 얻어먹는 거야. 그제야 부부는 걱정이 생겼어. 쌀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거든. 여보, 이제 쌀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더 이상 내어드릴 게 없는데 어떡하죠? 그렇게 쌀이 다 떨어지던 날 마지막 밥을 내어놓는데 나그네가 짐을 싸선 가겠다고 하는 거야. 아무래도 이제 떠나봐야 할 것 같소. 갈 땐 가더라도 식사는 하고 가시오. 어쩐지 이번엔 나그네가 끝까지 먹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어. 당신들은 참 복받을 사람들이오. 내가 더러운 옷차림으로 왔음에도 반갑게 맞아주고 아껴둔 쌀로 가득 밥을 하여 주었으니 나도 무언가 드리고 싶소. 그러면서 좋은 장소를 알려줄 테니 이 밥을 가지고 가 그곳에서 기도를 하라고 했지.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했지만 나그네를 믿어보기로 했어. 부부는 나그네가 알려준 곳에 찾아가 밥그릇을 올리는데 떼구르르르 순간 밥그릇이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야. 어이구야! 구씨 부부는 서둘러 밥그릇을 주우러 떨어진 곳으로 내려갔어. 그런데 그곳에 이상한 구멍이 하나 있었어. 여보, 저것 좀 봐요. 부부는 사라진 밥그릇이 그 안으로 들어갔나 하여 속을 들여다보는데 그 안에 동전이 한가득 들어있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구멍 안에 돈을... 도둑들이 돈을 훔쳐 모아둔 구멍이었던 거지. 구씨 부부는 욕심내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챙겨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 부부는 나그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는데 글쎄 이미 나그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난 뒤였대. 여보, 오늘은 밥을 몇 숟가락 먹을 수 있을까?
몇 그릇은 먹을 수 있겠는걸? 더러운 옷차림이라고 모른 척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를 따뜻하게 반겨준 고운 마음 덕분에 부부는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있었대. 많은 날들을 말이야. 왕건과 오시 여인. 물 위에 잎을 올린 여인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후삼국 통일을 이룬 왕건의 이야기야. 궁예의 명령을 받고 나선 왕건이 큰 싸움에서 승리를 한 날이었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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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들은 잔뜩 신이 나 있었어. 중요한 싸움에서 이긴 왕건도 기쁨을 숨길 수가 없었지. 아직 다음 싸움이 남아 있었지만 말이야. 내일 바로 다시 출발한다! 한껏 흥이 오른 병사들 덕분에 힘을 얻은 왕건은 계획과는 다르게 다음날 바로 출발하기로 했어. 준비할 것들이 많았지만 이대로라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았거든. 그러나 다음날 아무래도 조금은 지쳐 있었지. 하지만 왕건과 병사들은 준비를 마치고 바로 출발했어. 먼 길이었지. 어쩐지 왕건은 목이 자꾸 말랐어. 목이 마르구나. 잠시 쉬었다가 가자. 결국 왕건은 중간에 멈춰 물을 마실 곳을 찾았어. 그런데 마침 멀리 물을 깃고 있는 여인이 있는 거야. 혹시 물을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는가? 왕건은 여인에게 다가가 물었지. 그러자 여인은 왕건을 보더니 물을 가득 담은 곳에 잎사귀 한 줌을 따서 넣어주었어. 자, 드세요. 왕건은 목이 말라 급하게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놈의 잎 때문에 빨리 마실 수가 없는 거야. 잎이 자꾸 입에 들어왔거든. 후 불고 먹고 후 불고 먹고 반복해야 했어. 왕건은 다 마시고 나서야 여인에게 물었지. 왜 이 잎을 넣었느냐? 그러자 여인이 대답했어. 마음이 급해 보여 그래야 했습니다. 목이 잔뜩 탈 때 물도 잘못 먹으면 사례가 들리거든요. 왕건은 물을 얻어 마시고 돌아오며 그 여인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어. 그리고 생각했어. 너무 급한 마음에 급하게 출발한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야. 아무리 목이 말라도 천천히 마셔야 하듯이 싸움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잎사귀 한 줌의 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고. 왕건은 돌아와 병사들에게 말했어. 지금 가지 않고 여기서 재정비를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다. 장군님, 저희는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왕건은 병사들에게 그 여인의 말을 전하며 말했어. 우리가 이기겠다는 마음만으로 급하게만 간다면 분명 지게 될 것이다. 이기고 싶다는 목마름을 채우려면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가야 한다. 병사들은 왕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 결국 급할수록 천천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혜를 얻은 왕건은 후삼국 통일을 이루게 돼. 그리고 여인과 여인의 지혜에 반한 왕건 사이에선 후에 고려 2대 임금인 혜종이 태어나게 된다나.